자, 4부 정치권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용감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이제 몇 주 됐는데 좀 합의 좀 괜찮으십니까? 처음부터 합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원진 대표님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네. 제가 정치했던 사람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합 이런 게 지금 보다는. 뭐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네. 정쟁 이쪽보다는 민생 쪽으로 올인을 할 때다. 네. 뭐 외교 문제는 지난번 뭐 나토나 유엔 방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아이팩이나 순방 예. G20 거기서 좀 많이 여러 가지 틀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민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큰 흐름을 못 돌리고 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 흐름을 돌리지만 네. 결국 피해는 뭐 야당이야 정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 뭐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주말에도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뭐 주최 측은 40만 규모의 촛불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뭐냐면 야당 의원 7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또 공개적으로 뭐 퇴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네. 6명, 그다음에 무소속 민영배 의원 이렇게 해서 7명이 나왔습니다. 정당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중도층을 향한 국민들의 호소를 하는 그 그룹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용민 의원이 이제 가장 먼저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계속해서 촛불 집회의 필드에서는 있었는데 무대에서는 처음 올랐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걸 대선불복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대선불복이라 하면 후보 시절의 윤석열 후보에 네.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선불복이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각종 실정, 무능, 거짓말, 남탓, 언론 탄압, 외교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대선불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흔든다라는 건데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는 집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의 자신의 정견을 발표한 것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겁니까? 오히려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를 제압하고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이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방금 이제 조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확고하게 민생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이 대선 불복 그리고 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12구 참사의 진짜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상식에 네. 맞아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는 것은 그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네. 하나는 야당이 어떠한 집회를 하고 전국을 경색시키면서 이 투쟁 대열에 들어갈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 패턴이 있습니까? 그 패턴이 예. 왜냐하면은 언론 몇 개 이제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를 던지고 또 강성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외 투쟁을 요청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종교 집단에서 또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촛불들을 모으는데 아마 다음 주 더 모일 거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더 모을 더 모일 것이다. 텐데 네. 문제는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명분이 있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뭐 이 부분은 명확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보거든요. 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 이해찬 전 대표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딜레마가 있다 지금 이 전국 돌파를 어떻게 할 거냐. 한쪽에서는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하자 그러고 네. 한쪽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또 뭐 좌파 시민단체들이 같이 이제 투쟁 대열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결국은 실패다. 왜냐하면 명분 싸움에서 안 된다.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명분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라. 예. 야당도. 야당도 뭐 적당한 어느 정도의 국민 상식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 6개월 됐는데 뭐 퇴진하라고 얘기하고 또 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방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당한테도 저도 뭐 야당 생활을 해봤고 그렇죠. 네.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있어봤는데 그 투쟁의 핵심은 명분입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이 문제의 접근을 야당은 야당대로 하고 또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윤핵관들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국을 좀 다니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에서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혹은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장을 열고 가느냐. 온건론자 소위 윤핵관을 제외한 뭐 조영 원내대표나 이런 온건론자들의 목소리가 뒤로 다 몰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되면 강대강으로 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정쟁의 피해가 정치하는 당사자들이 가야 되는데 국민한테 직격탄을 주는 상황이 온다. 내년에 이제 뭐 올해 지나면 바로 내년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 되면 이제 인플레 문제라든지 뭐 이런 상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네. 그때까지 정쟁으로 이 판을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 조 대표님은 뭐 명분도 이제 쌍방도 다 문제라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집회 중에 특히 정부 책임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쌍방이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해집니다. 아, 예. 민주당 쪽이니까 지금 예. 이제 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명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뭐 명분을 어느 국민의 어느 눈에 이제 맞출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사실상 뭐 미국의 여론조사 그 모닝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이 지지율이 나오고 그리고 책임론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언론사들도 다 20%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국민의 눈에 어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 특히 뭐 민영배 의원이 네. 이야기했던 게 12구 이태원 참사만 갖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외교 참사나 그다음에 쌍욕 그다음에 본인이 쌍욕을 하고 그리고 동맹 간의 그 관계를 뒤틀어 놓고 그걸 갖다가 MBC에다가 떠넘기고 MBC 대통령 정용기 배제시키고 계속해서 MBC만 누구 말대로 영화 제목대로 한 놈만 조진다 이런 행태의 태도들을 보이면서 이게 누적되고 축적됐거든요. 지난 6개월이 정말 6년처럼 6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긋지긋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제1차적이다. 세상의 동맹국 간의 이간질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 그걸 MBC 탓이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했다고 헌법 수호 차원에서 MBC를 안 데리고 갔다고 그게 앞뒤 말도 안 되고 전제도 안 되고 주어와 스스로도 다른 이런 행태의 태도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덜 끌어오르는 거고 그것들을 대변하는 민영배 의원의 표현과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분은 어느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손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조 대표님 뭐 말씀 있으니까. 민영배 의원 검수원박 할 때 위장 탈당한 분 아닌가요? 무소속 상식에 벗어난 네. 국회 활동을 하셨고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해봤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또 안민석 의원의 막말 프레이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정유 예전에 최순실이 뭐 30조 언니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서면은 아까 우리 양문석 위원장 말씀대로 중도표는 더 날아가겠구나 오히려. 네네. 그래서 합리적 상식적 국민의 눈높이가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알겠습니다. 또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저는 물론 뭐 강경파 의원들이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야당 뭐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당의 국민의 대변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냥 뭐 바깥에서 그냥 모여서 뭐 본인들끼리 하는 건 뭐 모르는데 말대로 뭐 40만이 모였는 자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뭐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BS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초 10월 초순에 마약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리고 10월 뭐 하반기에 그때 하라고 해서 딱 이태원 참사 그 시간하고 겹치고 유일하게 10월 달에 한덕수 총리가 경찰청한테 지시한 내용이 그게 다였다라는 지금 보도가 지금 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주장하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그 마약 수사는 네. 경찰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가 1차적이냐 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지가 1차적이냐 이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그 축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네. 희생양을 만들어냈던 게 이태원에 꽃다운 그 젊은이들이 쓰러져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드러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이 훨씬 더 깊고 뿌리 깊다.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데 빙산의 일각에 드러난 사람이 한동훈 장관, 한덕수 총리 이들이 그 마약이라는 매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특검이 그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 정권은 끝까지 12구 참사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그 그림과 시나리오를 왜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빙산의 본체가 뭘까라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수많은 음모론들이 난무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음모론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유언별을 방치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정부가 뭔가 꾸리고 그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깔끔하면 진상 국정조사 받고 그다음에 특검 받는 게 훨씬 더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죠. 국정조사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은 지금 민주당만 지금 야당만 지금 넣어놨고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뭐 야당 예. 국정조사가 됐든 여야 합의 네. 국정조사가 됐든 국정조사는 갈 겁니다. 갈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떠들기만 떠들지 시끄러운 양철 같아요. 아, 그 무슨 말입니까? 냄비 같다. 떠들기는 떠는데 대책이 없어요. 냄비 같다. 그러면 예. 제가 그 세월호 국정조사 간사를 했잖아요. 네. 제 파트너가 그때 김현미 네. 의원이었는데 아무튼 국정조사 문제는 의혹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당이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런 건 아니다. 네. 단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돼야 되겠다. 뭐 유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 부분들은 바로 경질이 맞다 이런 이상민 장관이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들이 벌벌 끌어요. 아, 예. 그럼 이상민 장관을 왜 끝까지 들고 있느냐. 아하. 안 그러면은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 그 대신에 이 진상은 끝내고 대책은 끝내고 사퇴하겠다든지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은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뭐 도덕적인 책임을 좀 져라. 제가 말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모든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 우왕좌왕하고 또 한덕수 총리의 뭐 좋은 분이시지만은 네. 그분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내각을 이끌어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이상민 장관의 적극적인 경질 또 한덕수 총리의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좋은 얘기잖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바꾸는 거. 총리를 바꾸는 거다. 예. 그렇다 해가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께서 뭐 많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저는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의 진퇴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단지 이제 제가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네. 오래 있었고 간사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지금 그 마약 수사 문제하고 이번에 이 그 대체 문제는 같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요 부서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뭐 서울시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장, 지자체 서울경찰청이다. 예, 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코드 제로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전반적으로 코드 제로는 5분 안에요. 네. 코드 제로 나오는 게 아동 납치 이럴 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코드 제로가 떴다는 것은 비상체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 비상체제가 마약 단속하는 쪽의 경찰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코드 제로가 떴는데 거기에 이제 코드 제로에 관련되는 경찰 소방 네. 또 행정부서 왜 여기서 전반적인 가동이 안 됐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이게 마약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약 단속을 하는 경찰하고 이쪽 기동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네. 따지면은 그때 용산서장이 다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전부 다 용산에 소위 좌파들 데모하는데 그거 다 집회, 있다는 거야. 예. 집회하는데. 그래 따지면은 어느 게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마약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드 제로의 핵심 당사자들이 서울시, 서울경찰청 또 이 안보 라인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다 것이다. 왜냐면 코드 제로가 예. 뜨면은 전체가 다 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단절이 됐는지 그냥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안일한 대처가 있는가. 네. 이 부분은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방법이 못 없을 막잖아요. 것이다. 예. 그럼 너끼리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결코 좋지 않을 않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의총하면은 네. 합의를 해서 네. 그럼 국정조사를 뭐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좀 뭐 국민의힘 말대로 이게 사고인지 참사인지 국정조사 가서 한번 해보라.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짧게 가- 말씀해. 두 가지 예, 체크 두 팩트 가지만 좀 해야 짚어주십시오. 되는 예. 팩트 체크 좀 해야 되는데요. 마약 수사로 몰고 간다라는 걸 야당이나 언론이 마약 수사로 몰고 간 게 아니고요. 현장의 경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조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연히 정보과와 마약 수사반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동안 100여 명의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끄러미 뭐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냐라고 하면서 묶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대책회의 때 발언 말하는 거죠. 예. 물끄러미 4시간 동안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전날에도 이미 그러한 징조가 충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4시간을 딱 자르면서 사실상 그 4시간 동안의 경찰의 행태들을 쳐내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약과 그다음에 정보과 그다음에 그 안전 파트가 를 묶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약 수사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의 지시만 따르겠느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만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관 하나 못 지키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성규, 김은혜 웃기고 있네. 이 발언에 대해서 국힘당의 주류들,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조영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몰아세우면서 공격했었잖아요. 즉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힘당의 윤핵관들이 사실상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시만 따르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시만 따고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는 국힘당의 아주 그 바보 같은 행태들을 예.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들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윤석열 짧게요? 대통령 지시만 따를 거냐 이 표현이에요. 아, 예. 그게 알겠습니다. 표현이 다른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조 대표님. 김은혜 네. 뭐 홍보수석이나 강승규 사회수석 예. 몹쓸 짓을 한 거죠. 예. 거기 앉아서 지금 이게 이상민 장관의 그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또 한덕수 총리가 외신하고 했을 때 농담, 또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들이 보이는 행위,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질타받아 당연하다. 네. 그래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아는 것은 당사자 그 안전 부분 책임자인 그 이상민 장관이 경질부터 좀 해야지 무슨 심각성을 알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시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제 본인들이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주제가 많긴 한데 이거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MBC 신경전이 좀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하고 비서관이 지금 설전을 좀 벌였는데 들어보셨죠? 뭐 MBC 기자가 의도적 도발을 한 거죠. 아,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의도적 예. 도발을 한 거지. 그거는 제가 뉴욕 그 유엔 그 이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자꾸 하는 비서실도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뭐 MBC 측하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MBC하고 저는 답답한 게 언론 MBC는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미국 앞에 없는 글자 미국을 갈로 해서 이게 미국하고 전부 다 연관된 미국 의회로 비추도록 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조율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더라고. 없었을까? 제가 이제 국회 이제 의원들 여러 가지 전화도 해보 만나 보면은 아니 국회가 이제는 협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담대한 제안을 김정은한테 했잖아요. 네. 담대한 제안을 네. 언론에다 좀 해라. MBC나 언론에다 좀 해라. 예. 일단 도발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좀 그 정확하게 뭐 MBC가 도발했다 이제 이야기 네. 그리고 가장 그 유치한 게 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따구의 그 표현들을 국힘당 비대위원 그것도 기자 출신이 그걸 고리로 잡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다 동의하실 거고 네. 문제는 동맹국 간의 이간질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이 XX라는 표현을 누가 썼고 바이든을 누가 썼냐 말이에요. 대통령 본인이 썼단 말이에요. 날리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MBC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싸움 중에. 그러면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당신들이 분석했던 자료를 공개해라. 공개해서 그게 날리면인지 무슨 짜장면 이름도 아니고 라면 이름도 아니고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정확하게 그 자기들이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이 XX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그다음에 바이든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동맹국 간의 이간질은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표현대로 보면 그 동맹국 간의 이간질을 했어서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거하고 무슨 헌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헌법 수호 차원에서 MBC를 배제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헌법 수호 차원이라는 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들을 권리,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네. 유엔 가가지고 21번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 수호라는 차원이면 윤석열 그 대통령의 탄핵 사유예요.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없는데 이러한 행태들을 이야기하면서 괜히 엉뚱하게 MBC를 희생양 삼고 그럼 마지막으로 MBC만 했나? MBC만 그렇게 썼나? MBC만 그렇게 네. 자막을 달았냐고요. 유승민 의원 말하고 같은데 저는 네. 이래 봐요. 예, 짧게 이제 한 40분, 양쪽이 40초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미국이라는 갈로 열고 미국 갈로 네. 닫고 했는 거 잘못했잖아요. 그건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잖아요. 예. 둘 다 잘못해놓고 국민들은 다 알아요. 다 잘못된 거를. 네. 근데 자기 주장만 하니까 국민들은 안 듣는 거야. 너 주장만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제가 서로 만나서 조율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말이시군요. 다 잘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용자를 또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대표 또 양문수 위원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